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에 여야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무단 변경해서 다른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훔쳐본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고 박영호 전 두산그룹 회장의 빈소에 정치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에 정치 분야에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을 놓고 야당과 친박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 총리는 행정기관 이전보다 기업 위주로 가야 한다면서 행정도시 백지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늘 세종시 문제를 놓고 수정 불가피론과 원안 고수론으로 맞서며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옮기면 위기관리나 통일 이후에 대비하기 힘들다며 행정도시 백지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행정부처 분산이 좋지 않다는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얘기를 부쩍 강조했지만 당장 여당 의원으로부터 비교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 총리는 또 유수 대기업이나 몇몇 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수정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친박 의원들은 수년간 연구 끝에 여야 합의를 이뤄내 이미 25%나 진행된 국책 사업이라며 원안 고수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흔든 이후에 지금 현재 12개 대기업 중에서 중도금을 납부한 업체는 딱 삼성건설 하나입니다. 의원님. 2군데가 취소를 했고 9군데가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미디어법 시개정과 4대강 예산, 용산 참사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한바탕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게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것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훔쳐보기는 인터넷상에서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보관함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감청 알선 조직은 이 서비스 가입을 위해 배우자나 내연관계인 연인의 외도를 의심한 의뢰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이어 이 개인정보로 유심 바꿔치기를 통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유심 변경을 요청한 뒤 해당 가입자의 정보를 새 유심으로 옮겨받아 일종의 복제폰을 만든 겁니다. 이동통신 관계 대리점들은 그냥 평상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복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됐지만 감쪽같이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엿보기가 얼마나 손쉽게 일어나는지 드러난 겁니다.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유심칩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통신사의 유심칩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감청을 의뢰한 혐의 등으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영호 전 두산그룹 회장의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부회장과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 허창수 GS홀딩스 회장, 이수성 전 총리 등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친동생 박용성 회장도 어제 저녁 중국에서 급거 귀국해서 착잡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박 회장은 직원을 통해 놀랍고 착잡하다는 짤막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나로호 발사조사위원회는 나로호 실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가지 유력한 추정 원인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추정 원인으로 2개의 페어링 분리 화약이 발사 후 216초에서 동시 폭발됐으나 한쪽 페어링이 기계적 문제점으로 나중에 분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쪽 페어링은 분리화학이 216초대에서 정상 폭발했으나 다른 한쪽 페어링 분리화학이 지연 폭발돼서 540초에서 페어링이 분리된 것이 두 번째 추정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통선 인접 지역이 매우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판문점과 철원, 향로봉 등 민통선 인접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에서 붉은 박쥐와 사향노루, 사냥과 두루미, 구렁이, 수달 등 총 54종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또 철원 명성산 일대에는 자연림에 가까운 신갈나무 군락이 있고 다양한 습지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며 DMZ, 즉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DMZ와 연결되어 있는 민통선 지역 생태계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PG 국내 공급 회사들에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업체들은 담합이 아니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6개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 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해 약 22조 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서 정호열 위원장은 이들 업계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 원대의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될 경우 지난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퀄컴사에 부과됐던 역대 최고 과징금 2,600억 원을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이 경우 업계 1위인 SK가스의 경우 5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공정위는 LPG 공급 가격이 업체들끼리 차이가 거의 없는 데다 이미 담합 사실을 실토한 업체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밀접 품목 담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LPG 업계에 대한 조치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PG 담합 의혹에 대한 당국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소주와 항공운임 등 서민 생활과 관련한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당국의 신종플루 학생 단체 접종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공협은 오늘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 신종플루 백신을 학생들에게 단체로 접종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1인당 하루 500명의 환자를 예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불충분한 예진이 이루어지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긴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임금 노동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1인 사업자부터 50인 미만 소기업 운영자까지 고용보험에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당수 자영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이 폐업하면 소득을 지원하고 임금 노동자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 3대 극장 중 하나인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 발레 극장이 오늘부터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카르멘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성악가와 무용단은 물론 지휘자, 연출가 등 러시아 극장 인원 120여 명이 펼치는 초대형 무대입니다. 집시 여인의 자유분방한 사랑과 비극적 결말을 그린 카르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친근한 오페라 작품입니다. CBS 창사 55주년, 노컷뉴스 창간 3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이번 공연은 8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기는 여전하지만 중간평가라 여겼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완패하는 결과를 맞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자는 부담이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미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버지니아 주지사에는 공화당의 밥 맥도널이, 뉴저지 주지사에도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크리스티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장도 무소속의 마이클 블룸버그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The fact is, Washington really hasn't changed, and people are upset. They sure are in New Jersey and Virginia. They went against the incumbent party. 백악관은 이번 선거 결과가 신임도와 무관하다 밝혔지만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옛 미국 대사관 앞. 미 대사관 점거 사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위대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반미 시위는 점차 반정부 시위로 번졌고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개혁파 진영은 적어도 5명 이상이 체포됐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동물원입니다. 쭈글쭈글한 검은 가죽을 그대로 드러낸 이 동물. 언뜻 봐선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시겠죠? 알고 보니 이 동물은 곰이었습니다. 암컷 3마리가 요즘 원인 모를 탈모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연고를 발라주며 피부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동물원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Aus diesen Gründen ist schon vor längerer Zeit eine internationale Arbeitsgruppe aus Zootierärzten eingesetzt worden, die sich mit der Erforschung dieser Problematik beschäftigt.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마칩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충청, 강원, 영서 지방에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린 뒤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은 맞겠으나 주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